평생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정신으로 사회공익의 증진에 헌신해온 호암 이병철 선생. 삼성 호암상은 이러한 호암 이병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인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시대의 사표로서 기감이 될 분들을 찾아 지원해드리는 일도 기업이 담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첫 시상을 시작한 이래 삼성호암상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의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1994년에는 상의 장기적 발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성호암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00년 시상 10주년을 거치며 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 삼성호암상은 2010년 상 20주년 기념 특별상을 노벨재단에 시상하고 2012년부터는 심사 과정에 해외 저명 석학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 위상의 상으로 나아가는 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2020년 상 3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과학상을 물리, 수학과 화학, 생명과학 2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의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상 명칭을 삼성호암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외 2,600여 명의 추천인단과 추천특별위원회,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공고 등 삼성호암상은 세계 곳곳에 우수한 후보자를 찾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5개월에 걸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I think the Hoam Prize has an extremely high standard of selection process. It has great integrity. It seems to me to encapsulate all the best of procedures that other people use.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삼성호암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수상자로 확정 승인되고 매년 4월 초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삼성호암상 시상식은 수상자의 업적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Over the past decades, when Korea has taken most impressive steps forward on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stage, this prize has given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to important achievements to the benefit of both the Korean society and to the world. 호암재단은 2002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노벨재단과 공동 개최하고 전국 주요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상기념 강연회와 노벨상 수상자 초청 청소년 강연회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갖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호암상 수상자와 노벨상 수상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호암 포럼을 개최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 토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상 운영과 이를 통해 선정된 탁월한 업적의 수상자들, 이들에 대한 최고의 현장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진 변화와 도전, 인류 사회의 중단 없는 진보의 길 위에서 삼성호암상은 언제나 인재제일의 가치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삼성호암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입니다. 학술과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을 현창하는 뜻깊은 자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분의 수상자분 가운데 3분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관계로 오늘 시상식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접속 확인차 잠시 3분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 이대열 교수님, 밤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 계신 이승로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암재단 김황식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1번째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허준희 교수님, 강봉균 교수님, 조경현 교수님, 이대열 교수님, 봉준호 영화 감독님, 이성로 병원장님과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도와주신 가족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은 학술, 예술, 사회 봉사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어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의 발전에 공헌하셨고 고귀한 인간 사랑을 실천하셨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셨습니다. 호암재단은 여러분을 수상자로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삼성호암상은 작년 10월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께서 1990년 삼성 창업자이신 호암 이병철 선생의 사회봉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상입니다. 그동안 삼성호암상은 훌륭한 수상자 선정을 통해 상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인류 사회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부터 국내 과학계의 발전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서 과학상을 물리 수학 부문과 화학, 생명과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해 주신 김기문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수상자의 업적 내용에 관한 자문을 해주신 해외 석학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호암상은 앞으로도 창의적 지혜와 학문적 열정을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쓰신 분, 예술적 창조 정신으로 인류 사회에 영감을 주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신 분과 특별한 봉사 정신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한 분들을 찾아 그들의 삶과 업적을 현창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안타깝게도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이 잘 극복돼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큰 축제가 되는 시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의 수상을 축하드리고 더욱 정진하셔서 더 큰 업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상자 여러분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해 후보자 심사와 수상자 선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46분의 국내외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위원장이신 포스텍 김기문 교수님께서 심사 경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김 교수님은 지난 2006년 호암과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021년) 삼성 호암상 심사에 참여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심사에 참여하신 국내외 46분의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수상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허준희 박사입니다. 허 박사는 대수기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합론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현대 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분 수상자는 서울대학교의 강봉균 박사입니다. 강 박사는 뇌에서의 기억 저장 및 조절의 원리를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최초로 규명하는 등 신경생물학 및 뇌과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학상 수상자는 미국 뉴욕대학교 조경현 박사입니다. 조 박사는 인공지능 번역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신경맛 기계 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학상 수상자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대열 박사입니다. 이 박사는 뇌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다학제 간 융합 학문인 신경경제학을 창시하는 등 뇌신경과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예술상 수상자는 봉준호 영화감독입니다. 봉 감독은 2019년 영화 기생충을 통해 칸 영화제 대상,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한국 영화와 문화의 우수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끝으로 금년 사회봉사상 수상자는 방글라데시 꼬람똘라 병원의 이성로 원장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27년간 꼬람똘라 지역 가난한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으며 현지 의료 환경의 개선과 의료 자립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체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삼성 호암상 수상의 영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진을 거듭하시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사회에 더 큰 기여했음을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심사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됩니다. 먼저 과학상 물리 수학 부문입니다. 인류 문명과 공존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의 도구로 발전해온 수학. 인간의 역사와 함께 주어진 숙명과 같은 명제들에 대해 수학은 끊임없는 탐험의 여정을 거치며 새로운 증명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진정한 탐험가가 있다. 지난 50년 동안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수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풀어낸 최초의 수학자 허준희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학창시절 시인이 되기를 꿈꿨던 수학자. 시인이 글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기록하듯이 그는 수학의 증명을 통해 본인의 상상력을 세상과 공유했다. 그가 증명한 리드 추측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만의 탐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리드 추측은 임의의 그래프에서 이웃한 꼭지점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이다. 허준희 박사는 이 식의 개수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 열이 증가하다
최고값을 찍고 하강만 한다는 수학의 오랜 난제인 리드 추측을 증명해냈다. 이 증명을 위해 그는 대수기하학의 이론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전까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이었다. Professor Herr's achievement was that he linked these problems in discrete mathematics to classical mathematics, to the deepest part of algebraic geometry.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양자화된 이산수학적인 대상인 만큼 어쩌면은 조합론적인 관점이 기하학적인 관점보다 더 본질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명제가 모여있는 수학적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탐험가. 지금 세계 수학계는 허준희 박사가 걸어갈 그 독보적인 탐험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 네, 시상은 호암재단 김황식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허준희 교수님 네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성 호암 과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게 수학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큰 칭찬까지 받으니 2배, 3배로 행복합니다. 수학, 그 중에서도 특히 순수 수학은 우리 문명과 문화에 아주 중요하지만 꽤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그 영향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간접적인 기여를 이런 큰 상을 통해 인정해 줄 만큼 성숙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 늘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수학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세부 분야가 있고 그 각각의 분야마다 주어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꽤나 다릅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조합론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셈으로써 대상을 이해하려 하고, 대수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방정식을 품으로써 이해하려 합니다. 또한 기하학자는 주어진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여러 개인적인 우연 그리고 인연에 이끌려 조합론, 대수학, 기하학의 중간 어디에선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연구 중이신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수학적 추론 방식 사이에 놀라운 일관성을 엿볼 수 있었고,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렵지만 신비로운 문제들 중 많은 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의 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삼성 호암 과학상을 통한 격려와 지원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상 화학 생명과학 부문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소우주, 뇌. 뇌의 고차원적인 모든 의식 활동은 정보를 습득해 떠올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 뇌 속에서 기억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 걸까? 뇌과학계의 세계적 연구자인 강봉균 박사는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간 밝히고자 했던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증명해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신경세포 간 연결 지점이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시냅스. 강봉균 박사는 기억이 형성될 때 특정 시냅스의 연결성이 증가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를 최초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던 뇌 속 기억 정보들의 정체를 실험으로 직접 증명해낸 중요한 성과이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특정한 시냅스들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시냅스들의 숫자도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저장될 때 시냅스 수준에서 어떤 뇌에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그는 기억의 저하와 관련된 질병들이 시냅스 연결성을 방해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Bong has continued to greatly advance our knowledge of how the brain stores and retrieves information at the synaptic level. He also has expanded his work to determine how it might inform our understanding of brain disorders such as autism and Alzheimer's disease. 뇌과학 분야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기억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해온 강봉균 박사. 그는 지금까지의 결실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가 쉬지 않고 이어갈 뇌와 기억에 대한 연구는 기억의 정체와 조절에 관한 인류의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네, 수상자이신 강봉균 교수님 네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회와 호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학생명과학 부문의 첫 수상자로서 어깨가 잡옷 무겁기도 합니다. 제 학문 여정은 어린 사춘기 무렵에 생긴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아주 묘하면서도 왠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 한켠에 꺼지지 않은 불씨가 되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뇌가 갖는 놀라운 능력 중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도 밀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배울 때 뇌 안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것을 세포와 분자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결국 기억으로 생성되는
뇌 속의 물질적 실체인 뇌 세포들 간의 연결고리로 불리는 시냅스에서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뇌를 썩지만 않게 잘 보관하면 한 인간이 평생 경험으로 얻은 모든 지식과 고유한 개성과 그 마음까지도 시냅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뇌 속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시대가 곧 올 것을 예상합니다. 오늘 이 수상의 영예는 실험실에서 고생한 많은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분야를 앞서 연구했던 위대한 학자들과 동료 연구자들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로 저는 이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행운을 가진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제 아내와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과 때로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심을 바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공학상입니다.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예전의 번역기는 동음이어와 다이어를 구별 못해 전혀 엉뚱한 번역을 하거나 어순과 표현이 외래어처럼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가능케 한 인공지능 연구에 혁신가가 있다. 바로 신경망 기계 번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탄생시키며 인공지능 번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조경현 박사이다. 문장 안의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집중하여 배움으로써 문장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인 어텐션 메커니즘. 조경현 박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써 신경망 기계 번역의 근간을 만들었다. 문장은 물론 신경망 안에 이미지, 이모티콘, 저자 특성 등 다양한 보조 정보를 넣으면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한 번역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가 이제 많이 좀 컨트리뷰트한 분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쓰긴 쓰지만 그 위에 좀 더 복잡한 그런 신경망이라고 하죠. 제가 하는 그런 인공신경망 기술을 덧붙여서 좀 더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더 잘 번역을 한 시스템을 만들자. 이제 그쪽에 제가 컨트리뷰션을 좀 했고요. 그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 번역 엔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어 처리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데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Dr. Cho has had tremendous influence on the field of machine translation. He really burst onto the scene with neural methods for machine translation in roughly 2014 with some of the work on the use of attention in machine translation. And we can tell his influence if we look at his Google citations, where for some of these early papers, he has 15,000, 16,000 citations for a single paper. And this is really remarkable. 인류의 미래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인류에 공헌하는 진보된 기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독보적인 번역 기술로 인공지능 번역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 지금 그 중심에 조경현 박사가 서 있다. 네, 미국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되시는 조규익님과 임미숙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두 분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현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화면으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3년 전 처음 Probabilistic Robotics와 인공지능 강의를 듣기 전까지 사실 전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계번역,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을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우연찮게 학과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핀란드 헬싱키 공대 석사과정 팸플릿을 우연찮게 저와 같이 강의를 듣던 선배가 전달해줬고 무작정 핀란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진학한 석사 프로그램은 당시 신입생들을 신청 없이 무작위로 학과내 연구실에 배정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연구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당시 베이스 그룹이라 불렸던 이름과 달리 뉴럴넷 연구를 하던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사실 뉴럴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고 뉴럴넷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연구실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속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직 딥러닝이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만큼 뜨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런지 이 내용으로 석사를 하고 같은 학과, 같은 그룹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에도 대단한 연구를 해봐야겠다, 대단한 논문을 써봐야겠다, 대단한 발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 없이 마음 편히 궁금한 것은 공부하고 새로운 것은 직접 시도해보면서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지냈습니다. 이런 생활 막바지 우연찮게 당시 새롭게 생긴 인공지능 학회인 아이클리어라는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 따르면 40에서 60명 정도만 참여했던 조촐한 학회였습니다. 학회 첫날 아침 식사에 우연찮게 몬트리올에 있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 옆에 앉게 되었고 그 아침 식사를 계기로 몬트리올 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몬트리올에 도착한 다음 날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앉아있는 제게 와서 4가지 연구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계 번역이었고 그에 대해 사실 아는 것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다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났고 이런 우연찮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감을 준비하다 보니 제 공부 및 연구 경력에는 우연과 운이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3년 전 용욱이 형이 그 팸플릿을 우연찮게 갖다 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12년 전 우연찮게 베이스 그룹에 배정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8년 전 우연찮게 아침 식사를 위해 앉은 자리 옆에 요슈아 벤지오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8년 전 뜬금없이 기계번역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익숙한 주제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껏 이룬 일은 제 개인이 이룬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성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속하는 연구원 모두가 다 같이 이뤄낸 수많은 성과들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란 큰 흐름 안에서 좋은 우연의 연속으로 남들보다 살짝 더 드러나는 하지만 여전히 한없이 작은 성과를 이뤘을 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선배, 동료, 후배 과학자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능이란 무엇인지, 이성이란 무엇인지 등 감히 과학적으로는 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사실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지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암재단에서 저희 분야,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것에 대한 축하보다는 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연구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개발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모두를 감히 대신해서 호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 모든 우연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여기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너무나도 당연히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학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삶은 매 순간이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 전전두엽이란 부위에서 이뤄진다.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차원적이어서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그 과정을 규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대열 박사는 신경과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융합한 신경경제학을 새롭게 창시하여 전전두엽의 의사결정 기능을 밝힘으로써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영장류의 전전두엽에 미세 전극을 삽입한 후 홀짝 게임을 하는 상황을 컴퓨터 스크린에 설정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뇌신경세포의 정기적 활동을 자세히 측정, 비교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 속 단일 신경세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강박증, 자폐증, 약물 중독증 등 각종 신경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하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Yeah, I mean, first of all, I should say that the brain is still poorly understood. So, of course, these more complex behaviors he has mad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And I think also a deep understanding of processes in the brain related to decision making and reward and so forth will also have a big impact on areas like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a fairly fundamental research field with a lot of connections to also more applied fields. 무수히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던져왔던 물음. 그 물음에 답을 찾고자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이대열 박사. 그의 진취적인 연구정신과 도전정신은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다. 네, 미국에 계신 이대열 교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되시는 이종호님과 박동호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두 분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대열 교수님의 수상 소감을 화면으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입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라는 것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 자연 헬멧, 두개골의 단단함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뇌의 기능과 오작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뇌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의사결정입니다. 특히 정답을 찾기 어렵거나 객관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 덕에 다른 동료들보다 신경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 연구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활동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전이 일어납니다. 특히 호기심 위주로 연구를 해온 제가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더 뛰어난 여러 선배 과학자들의 덕입니다. 삼성 호암상을 받게 되기까지 학부 때부터 학문의 즐거움과 보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이춘길 교수님, 조 말펠리 교수님, 파슬러스 조지아플러스 교수님, 이 세 분의 스승님, 그리고 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나누어준 여러 공동 연구자들과 학생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암재단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상입니다. 해피엔딩을 바라는 관객의 기대를 배발하면서도 이야기를 즐기는 만족감을 주고 리얼리즘의 필터를 장착한 엄격한 화면으로 관객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잔상을 만들어내는 감독. 예술성과 대중성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는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 대표 영화 감독이다. 영화에서 카메라 뒤편에 있는 사람들, 즉 영화를 찍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감독이란 또 뭘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 돼버렸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위선과 민낯을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로 풀었던 단편 영화를 시작으로 유머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소동극 속에서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서구 장르의 문법을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춰 자기만의 어법으로 풀어낸 감독. SF 괴수 영화의 외형 속에서 개발 논리에 갇힌 한국 사회의 상흔을 다루고 뒤틀린 모성 이야기에 예술적 야심과 시각 예술로서의 영화 세계를 표출한 그는 다국적 자본 및 스텝과 배우들로 자신만의 세계를 한층 더 확장시키며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불안과 두려움,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 또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인간적인 연민, 이런 것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19년 그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소재로 한 영화 기생충을 탄생시키며 한국 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석관,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뭐 상을 받기 위해 창작을 하는 창작자들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상 이런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뭐 뛸 듯이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더 사실 좋은 것은 상을 받기 전과 받기 뒤가 저 자신이 뭐 별 바뀐 게 없다는 것, 그 사실이 되게 기쁘고요. 창작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어쩌다 한 편 정도는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하나의 고전으로서 기억될 수 있는 영화를 한 편이라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초상화를 지난 20여 년간 인간의 유머, 서스펜스 등을 섞어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세계적인 영화 감독.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의 장르가 된 이름. 그는 봉준호다. 네, 예술상 수상자이신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큰 영광입니다. 그 호암상 선정과 심사에 관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뭐 숫자를 따져보니 17년 만에 2003년도에 임권택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인들이 다 존경하는 임권택 감독님께서 2003년도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인으로서는 제가 또 17년 만에 수상하는 것이어서 18년 만이군요. 2021년이니까 그 저뿐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이 다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 이 수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외에서 이런저런 영화 시상식에 많이 참가할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이 호암상은 또 그것과는 달리 많은 세계적인 석학분들 틈바구니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하고서 왔습니다. 이 소심한 마음에. 근데 시상식 전에 뭐 리셉션 장소에서 또 우리 테이블에서 우리 세계적인, 우리 천재적인 수학자, 또 세계적인 명성의 그 뇌과학자 대신 오늘 같이 수상자이신 분들과 이런저런 뭐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학의 난제, 또 인간 뇌의 지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뭐 저의 지식이 워낙 짧아서 얘기를 깊게 진전시키진 못했지만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기쁘고, 호암상에서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상이 벌써 1991년부터 시작돼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이 예술상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당연히 이제 궁금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이 또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는가, 또 스스로 품게 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임권택 감독님도 그렇지만은 그 뭐 백남준 선생님이라든가 황병기 선생님, 또 김민기 선생님, 또 정경화, 백건우 피아니스트, 또 박경리, 박완서, 이청준 선생님 등등 정말 뭐 이름만 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우리 어떤 레전드의 그런 분들의 어떤 리스트인데, 또 상을 받으신 시점이 그분들이 다 놀라운 그 본인들의 업적을 다 이제 이루신 어떤 시점에 이 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지난 뭐 영화 감독이 된 지 20년 됐지만 이제 간신히 7편의 영화를 완성했을 뿐이고, 기생충이 제 7번째 영화입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102편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영광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걸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여러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그 심사평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나오셔서.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창작자의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20년간 7편의 영화를 찍었지만 앞으로도 20년 또는 더 열심히 30년간 계속 정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찍고 싶고요. 그 미래를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상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원래 부부 동반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시상식인데 저희 아내가 평소 발랄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공식석상 또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공포감이 커서 몇 차례 설득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오늘 아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열심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수상의 영광을 항상 저의 긴 그 창작의 과정들을 늘 함께 해주는 아내 정선영 씨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상입니다. (1994년) 18개월 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방글라데시 외곽 지역인 꼬람돌라로 떠났던 한국의 젊은 의사. 3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의료 봉사였지만 이후에도 그는 그렇게 27년이 지나는 동안 꼬람돌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94년에 여기 왔을 때는 너무 상황들이 열악했어요. 전기도 어느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다. 한국은 나 같은 의사가 없어도 준비되지만 여기는 참 기본적인 처치마저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더 준비시키고 더 도와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 의사 단 한 명뿐이었던 작고 열악한 병원을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병원으로 일구고 싶었던 한국인 의사. 이방인이라는 차가운 시선과 열악한 환경 속에 의료진을 구하는 일도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도 너무 힘겹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여가며 의사를 늘리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의료 장비와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했던 그의 노력으로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갖추고 외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উনি মানুষ হিসেবে অবশ্যই অনেক ভালো, অনেক বড় মাপের একজন মানুষ এবং বাংলাদেশের মানুষের জন্য ওনার বিশেষ করে দরিদ্র মানুষের জন্য ওনার অবদান অনেক। কিন্তু সে একজনকে ডেভেলপ করাইতে চেষ্টা করে। আমি আমার জীবন দিয়ে আমার বাস্তব অভিজ্ঞতা থেকে ডক্টর লিকে আমি একটু জেনেছি। সে আমাদেরকে শিক্ষা দিয়ে প্রাতিষ্ঠানিক শিক্ষা দিয়ে ট্রেনিং করে ডেভেলপ করে দিয়েছে। 꼬람돌라의 주민들을 볼 때면 그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난에도 희망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꼭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간호학교를 세우고 출산을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임신모들을 위해 21곳에 모자 보건센터를 세웠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아이들에겐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비를 지원하며 꿈을 응원했습니다.
지가 그렇게 좋다고 간다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도와준다는데 어쨌겠어. 그래서 말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저러다 이렇게 27년간을 이러고 세월이 되었어요. 그런 게 어머니 우리보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게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그렇게 지가 말해요. 항상 아들아 여보세요. 우리 이성노 고생했다. 27년인가 어느 세월을 이렇게 27년이 이러고 돌아와서 엄마는 이렇게 늙은디 너는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방글라데시에서 고생했지만은 내 아들을 고생한 일 생각하면 나도 짠해 죽겠지만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남들이 말할 때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는 게 그거 흐부덕이는 하다. 참 우리 아들 장하다. 네, 해외에 계신 이성로 원장님을 대신해 모친이신 이정순님과 동생 이원성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두 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네, 이성로 원장님의 수상 소감을 화면으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7년 전 저는 단지 한국보다는 방글라데시가 나를 더 필요할 것 같아 3년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약속된 3년이 끝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그들을 외면하지 못해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연장하기를 여러 번 수없이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27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 상을 주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봉사하며 배운 것은 봉사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삶의 본질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다정한 눈빛, 양보할 수 있는 여유, 잠깐의 안부 전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런 모든 봉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로, 좋은 친구로, 좋은 선후배로 기억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을 제가 27년을 방글라데시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콤스, 저의 모교인 전남대와
ENM 선교회와 120여 명 현지 직원들과 멀리서 꼬람뜰라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장한 어머님 여기 함께 계신데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 하시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수상을 축하하는 축하 연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아 씨의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훌륭한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호암재단은 인류 사회의 진보와 인간성 확보를 지향하며 세계적 권위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